잘 보이나요? 아, 잘 보이시구나.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요번 C플 스터디 2차 시를 받게 된 조소연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비교연산자랑 논리연산자, 뭐 if for 이런 식으로 조건문이랑 반복문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볼 거는 관계연산자예요. 관계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두 변수나 상수 대소 관계에 대하여 참고해서 연산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 보면 익숙하신 그 연산자도 있을 거고, 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는을 두 개 써서 같지 않음은 뭐 느낌표랑 는이랑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써가지고 표현을 해주면 되고, 작음, 뭐 크거나 같음, 작거나 같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6개가 있고요. 예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보면 x 변수는 5라고 선언을 해주고 y 변수는 2 더하기 3호로 해가지고 5로 선언을 해줬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이 두 개는 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cout x랑 y는 같다를 출력하면 1이 나와요. 이게 1이 나오는 것도 살짝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참과 거짓을 표현할 때 거짓은 0을 출력하고요. 참은 0이 아닌 다른 모든 숫자들인데 보통 1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출력하게 되면 1이 나오게 되고, x랑 y를 지금은 x는 7, y는 2 더하기 3호로 해서 5를 했는데, 그럼 당연히 이 두 개는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출력하게 되면 0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아까 올려드린 카시모프 위키가 있을 텐데요. 혹시 이거 다 확인해 보셨나요? 제가 이거를 다 일일이 타이핑 치시기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하셔서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만약 열어보고 계신다면 해서 직접 해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나씩 6개를 다 사용해 볼 건데요. 지금은 x는 1, y는 2를 선언을 해뒀고요. 그래서 같은지, 다른지, 뭐가 큰지, 뭐 크거나 같은지,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게 되면, 네. 1하고 2는 당연히 같지 않으니까 거짓인 0이 출력되고, 다르지 않느냐를 물어봤을 때는 참인 1. 그래서 1이 더 크냐? 0. 2가 더 큰 게 맞냐?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0, 1, 0, 1, 0, 1 이게 다 반복돼서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뭐 두 변수의 뭐 대소 관계를 비교한다든가, 아니면 뭐 조건에서 만약 얘가 얘보다 크면 실행을 한다, 얘가 얘보다 작으면 실행을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여러모로 쓸 수 있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논리 연산자인데요. 이 논리 연산자가 왜 필요하냐면 얘가 여러 조건을 같이 테스트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표현하고 싶은 게 0보다 작거나 뭐 100보다 크거나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같이 표현을 하고 싶다면 이 세 가지 논리 연산자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n 두 개 쓴 거 같은 경우에는 논리곱이라고, 양쪽 모두가 전부 다 참이어야지만 참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 짝대기 이렇게 두 개 그어져 있는 거, 이거를 쓰는 게 이게 논리합으로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을 출력을 해주는 그런 연산자고, 이거는 아예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참이 입력이 되면 참을 입력을 하고 이 느낌표, 이 논리부정 연산자를 써준다면 거짓이 되고, 거짓을 입력을 하면 참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것도 예제를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예제를, 그래서 참이 나올 때 세 가지랑 거짓이 나올 때 세 가지를 했고, 뭐 x, y, z는 뭐 아무거나 설정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5, 6, 7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y보다 당연히 작고 참이고, 참이니까 두 개를 이렇게 연산을 하면 얘는 당연히 참이 나올 거고요. 얘는 참이고 얘는 거짓인데, 얘 같은 경우에 논리합 연산자여가지고 얘가 최소 하나가 참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y보다 큰 거는 당연히 거짓인데, 이 연산자를 붙여줌으로써 얘가 참이 되게 되고, 이 아래 false들도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false가 나오게 설정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차만 이렇게 1이 쫙 출력이 됐고 거짓은 이렇게 0이 쫙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렇게 두 개의 연산자를 좀 먼저 봤고요. 이제 다음부터 볼 거는 이제 if 반복 if 반복문이야. if 조건문이에요. 그래서 얘부터가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때 여기를 좀 재밌게 공부를 했는데 if 조건문은 봐 보신 분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if 조건문하고 아래다가 실행문을 넣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if 다음에 있는 이 조건문이 만약에 참이라면 이 실행문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이 예제를 보게 되면 x가 10이라고 저희가 먼저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if x가 10이면 얘가 10이면 10입니다를 출력하는 코드인데요. 지금 x가 10이 맞기 때문에 지금 얘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if 그 조건이 맞는 경우만 처리를 하진 않으니까 그 추가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따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볼 게 else예요. else 같은 경우에는 if와는 다르게 뒤에 조건문이 따로 붙지 않아요. 왜냐하면 if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걸러진 다른 나머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것들은 전부 얘가 실행이 되게 되는데요. else문이. 그래서 else 뒤에는 특별히 다른 조건문을 붙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얘도 아니고 얘랑 벗어나는 것도 아닌데 다른 것 하나도 더 지정을 해주고 싶다면 그때 쓰는 것은 else if예요. 그래서 else if 같은 경우에는 if도 아닌데 else도 아니고 이렇게 두 가지로만 딱딱 분류되지 않고 세 가지, 네 가지 더 많은 상황에서 또 다른 말을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else와는 살짝 달라서 if처럼 뒤에 이런 식으로 붙어야 돼요. 조건문이. 그래서 이렇게 조건문이 붙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예시인데 지금 보면 그래서 x가 10이고 만약 x가 10이 맞다면 10입니다를 출력하는 그런 코드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하게 되면 10입니다가 정확히 잘 나오고요. 만약에 얘를 2로 바꿔서 20으로 해준다면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if는 이 조건문에 만족을 한다면 이 실행문을 실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else를 쓰는 예시인데요. else를 지금 보면 저희가 x는 20으로 설정을 하고 if는 x는 10입니다. x는 10인가? 라고 하면 여기서 당연히 맞지 않겠죠? x는 지금 현재 저희가 20으로 설정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else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else에서 10이 아닙니다가 출력되는 이런 식의 코드인데요. 당연히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x는 20이니까 else문인 10이 아닙니다가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10으로 하면 아까 봤던 것처럼 if문이 제대로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추가된 else if인데요. else if를 준비를 하면서 아까 봤었던 이제 논리 연산자들도 이렇게 쫙 들어가고 그래서 x가 어떤 20, 10, 30 아무거나 다 되겠죠? 그래서 x가 10일 때는 10입니다. 근데 만약에 x가 10보다 큰 경우랑 작은 경우를 다른 식으로 출력을 하고 싶어요. 막 단순히 10이 아닙니다로 출력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주는 거죠. 10입니다는 이제 위에서 나왔으니까 x가 10보다 클 때 10보다 큽니다를 출력이 하게 되고 10도 아니고 10보다 크지도 않아요. 그러면 else로 넘어가가지고 10보다 작습니다라는 이런 문장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else if 20이니까 10은 아니고 10보단 작으니까 else if가 실행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논리 연산자를만 쓰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예시를 또 하나를 더 준비해 왔는데요. 준비해 놓고 보니까 지금 위에 else if문이랑 크게 다른 게 없어 가지고 네, 이거는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 변수를 아예 대놓고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이 두 개 변수를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x가 y보다 작을 때, x가 y보다 클 때, x랑 y가 같을 때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뭐 10으로 바꿔주든 뭐 여러모로 숫자로 바꿔주면 조건에 맞게 지금 둘 다 10, 10이니까 x와 y는 같다. 이런 문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관계 연산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 0보다 작거나 뭐 0보다 작거나 뭐 100보다 큰 경우 이런 식으로 동시에 표현하고 싶으면 관계 연산자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게 되면 x는 지금 10, y는 20, z는 30으로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x가 y보다 작을 때, y가 z보다 작을 때인데 이 지금 논리 곱을 써줬으니까 둘 다 참인 경우에만 이 두 개가 모두 참이어야지만 이게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x가 y랑 z보다 둘 다보다 작을 때 이 문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x가 y보다 크다. 근데 이게 참이면 원래는 이게 참인데 거짓으로 이제 바꿔주는 이 논리 연산자가 들어갔으니까 이 x가 y보다 크다가 거짓일 때 뒤집혀가지고 이 if문이 실행이 될 거고 x가 y보다 작을 때는 이게 거짓인데 뒤집혀가지고 네, x가 y보다 이게 거짓일 때 참이 돼가지고 실행이 되고 얘가 참일 때는 오히려 이제 거짓이 돼가지고 얘가 실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미리 이걸 예측해보면 x가 지금 y랑 z보다 둘 다 작으니까 얘는 잘 실행이 될 거고 x가 10이고 y가 20이니까 x가 y보다 크다는 거짓인데 지금 이 논리 연산자 때문에 이 if문이 실행이 될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둘 다 if문이 x는 y의 z보다 작다. x가 y보다 크다라는 이런 거짓된 문장까지 출력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포문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포문이 네, 포문 같은 경우에는 반복문 중 하나인데 포문을 왜 쓰냐? 만약에 여러분이 똑같은 작업을 여러 번 하고 싶은데 그거를 일일이 코드를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를 그 횟수에 맞게서 붙여넣는 것도 일일 거고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신해가지고 반복을 시켜주는 이런 문법이 있어요. 그게 for, while 뭐 여러모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일단 for부터 살펴보면 for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 어떤 초기식이 주어져요. 어떤 초기식이 주어지고 조건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식이 만약 얘가 참이다. 조건식이 거짓이다. 참이면 포문이 계속해서 돌아갈 거고 거짓이면 포문이 끝나고 이 실행문을 벗어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초기식이 참이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조건식이 계속 만족을 해서 포문이 계속해서 실행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희가 원하는 것에서 좀 다른 물론 계속해서 실행되는 거를 원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이제 그렇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 이제 변화식을 넣어주게 되는데 그래서 초기식을 계속 어떻게 일정 식으로 변하고 그 변하는 게 조건식을 만족할 때까지 조건식이 거짓이 되기 전까지 계속 실행문이 반복해서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게 이 아래 그림인데요. 보면 초기식이 조건식에 들어가서 조건식에 들어갔더니 참이다. 그러면 루프 본체인 이제 실행문이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실행문이 끝나면 변화식으로 넘어가서 초기식이 변화하게 되고 다시 조건식에 넣어요. 근데 만약에 거짓이다. 그럼 실행문이 실행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벗어나서 다음 코드가 바로 실행되게 됩니다. 옆에 예시를 보면 헬로 월드를 100번 출력해주는 예시예요. 그래서 보면 초기식 i는 0이라고 일단 설정을 합니다. 그럼 i가 0이면 조건식인 i는 100보다 작다에 무조건 만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헬로 월드가 출력이 딱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났으니까 실행문이 변화를 하게 되는데 i++ 이 저번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1을 증가시켜주죠, 이게. 그래서 i는 1이 됩니다. 근데 넣어갔는데 참이네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돼서 i가 100이 딱 돼서 i가 100이 된 순간 이 조건문에 빠져나오는 그래서 i가 0부터 99일 때까지 이제 실행이 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뭐 0부터 99니까 헬로 월드가 총 100번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제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예제는 제가 설명한 헬로 월드 100번 출력하는 아이고. 출력하는 거를 똑같이 한 건데 쪼끔 다른 점이 있다면 100개가 쭈루룩 돼 있으면 일일이 하나씩 얘가 제대로 실행이 됐는지 세 보는 게 하나씩 잘 실행이 됐는지 눈에 확 안 들어와서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되고 그 뒤에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아이를 볼 수 있게 아이도 출력이 되게 식을 구성을 해 놨는데요. 그래서 보면 아이가 0 부터 헬로 월드 이렇게 쭉 뒤에 붙어서 99가 될 때까지 이렇게 잘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중 포문으로 넘어갈게요. 포문을 아까 봤던 단순하게 이렇게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포문 안에 포문을 넣고 포문 안에 포문을 넣는 식으로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일단 포문이 이 첫 번째 포문에는 i가 0일 때부터 해서 i가 5보다 작을 때 그리고 i는 일씩 컷이는 변화식을 가지고 있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또 j는 0이고 j가 이제 5보다 작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형태는 비슷한데 얘가 어떻게 들어가냐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보면 i가 0인 때 5보다 작으니까 잘 실행이 돼요. 그러면 이 다음 포문을 만나게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보면 j가 0이니까 얘가 이렇게 잘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i는 0이고 j가 0인 이렇게 첫 번째 보이는 친구가 잘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얘가 끝나고 아직도 이 포문 안에서 돌아가겠죠. 아직 j가 5가 넘치지 않으니까. 아직 얘를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j가 i는 여전히 0이고 j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계속 쭉 출력이 됩니다. 그런 다음엔 5가 돼서 이 포문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포문의 조건식을 이 AND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을 텐데 줄 바꿈 엔터키 역할이죠. 이게 출력이 되고 이제 다시 위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i가 1이 더 더해진 1이 되겠죠. 여전히 i가 5보다 작다라는 변화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포문으로 이제 다음으로 잘 들어와 가지고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0,0, 0,1, 0,2 이런 식으로 1,0 그래서 앞에 있는 건 i고 뒤에 있는 건 j라는 식으로 할 수 있는데요. 예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예시랑 살짝 다른 거를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 i를 단순히 더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빼기도 할 수 있고 뭐 1씩 늘어나는 것만 아니라 뭐 2씩 늘어나게 할 수도 있고 3씩 늘어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살짝 보여주는 건데 얘는 계속 아까도 봤던 형태에서 뭐 계속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i는 5에서 시작하고 5에서 한 번씩 돌아갈 때마다 1씩 빠져요. 그래서 5, 4, 3, 2, 1 되고 1에서 하나가 더 빠져서 0이 되는 순간 이 포문을 벗어나는 식으로 j도 그런 식으로 짜져 있고요. 그래서 얘를 실행하게 되면 5,5부터 해가지고 5,4, 5,3 이렇게 해서 숫자가 쫙 줄어드는 그런 형식을 띠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포문 아까 처음에 딱 시작할 때 포문 반복문에 뭐 포문도 있고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그래서 포문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while문이에요. 얘도 이제 포문과 같이 반복문인데 아까 포문에는 여기 안에 뭐 잔뜩 넣었잖아요. 초기식, 뭐 조건식, 뭐 변화식 이렇게 쭉 넣었는데 while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조건식만 들어가요, 옆에. 옆에 조건식만 들어가니까 초기식을 위에서 선언을 해 주거나 위에서 말해 주고 변화식은 이 while 안에 넣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루프가 싹 돌아갈 테니까. 변화식도 아까 봤다시피 이게 돌아가고 이 루프가 그다음에 이제 추가가 되는 식으로 변화식이 적용이 되는 식으로 됐으니까 while도 뭐 어찌 보면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while에서 조건식을 만족을 하면 실행문이 되고 변화식을 거쳐서 다시 조건식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 얘도 아까랑 똑같이 헬로 월드가 100번 출력되는 반복문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아까랑 다르게 i를 위에서
반복문 전에 미리 선언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 조건식을 while 뒤에다가 얘만 딱 선언을 해 주고 이제 실행문을 써 준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 아래에 변환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변환식의 위치가 여기에 딱 고정이 됐다기보다는 뭐 사용하시는 코드에 따라서 뭐 실행문 위쪽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모로 위치가 바뀔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는 일단 실행문 뒤에다가 변환식을 뒀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i가 0이니까 이 조건식을 만족을 해서 헬로 월드 한번 출력하고 i가 1이 더해지고 다시 들어가고 조건식에 이렇게 해서 100번을 출력하는 건데요. 그래서 예제도 보면 비슷하죠? 비슷한 예제를 또 들고 왔는데 보게 되면 아까처럼 얘가 100번 출력되는 걸 저희가 한눈에 볼 수가 없으니까 i도 같이 출력이 되게 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0, 1, 2, 3, 4, 5, 6, 7, 8에서 99까지 붙어있는 헬로 월드가 100개가 잘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문이랑 while문, 반복문은 여기까지가 되게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그런 여러모로의 것들이었고 다음은 브레이크랑 컨티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브레이크랑 컨티뉴가 뭐냐라고 보시면 브레이크가 실행이 만약에 되면 반복문이 종료가 돼요. 조건문이나 반복문 안에 브레이크를 작성을 함으로써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보면 이것도 되게 생소한 형태의 지금 옆에 보이는 예시가 포문이 아까 분명히 제가 여기다가 초기식이랑 조건식이랑 변화식을 넣어 주어서 반복을 하는 형식인데 만약 여기에 아무것도 넣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보면 얘가 계속 실행이 돼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한 루프를 계속 도는 거죠. 포문 같은 경우에. 여기 아무것도 안 넣어서. 그래서 얘가 이렇게 계속 실행이 되는 거예요. num1이 들어가서 1이 추가가 되고 1이 추가가 된 게 출력이 되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계속 만약에 이 앞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계속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막 2 되고 막 99까지 딱 출력이 잘 되고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 포문에 만족을 안 하니까. 그래서 1이 더해져서 100을 딱 출력을 해요. 얘가. 100 출력을 하고 아래에 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if num1이 100이냐? 그러면 100이잖아요. 그럼 브레이크가 이렇게 실행이 되면서 이 무한 루프였던 포문이 종료가 되고 이걸 벗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도 1 증가해서 값 출력하다가 num1이 100이 되면 얘가 거짓이 되고 num1이 100이 돼서 이제 브레이크가 실행이 되면 이제 다음 코드로 넘어가는 식인데요. 브레이크 예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포문의 무한 루프를 봤으니까 이거는 while로 가져와 봤어요. i는 0을 실행을 하고 while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조건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true, 참 같은 경우에는 0이 아닌 다른 모든 수인데 보통 1을 사용하고 거짓은 0을 출력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가 계속 참이면 아무런 변화식 없이 계속 참이면 원래 얘가 계속 돌았겠죠? 그래서 얘를 지금 잠깐 없애고 얘를 출력하게 되면 계속 지금 출력이 돼요. 끝이지 않고 계속 출력이 되는데 여기다가 다시 아까 방금 배운 브레이크를 넣어 볼게요. i가 100이 됐을 때 이 반복문을 벗어나게 하는 코드를 집어넣게 되면 쭉 출력이 되면 100에서 딱 멈춥니다. 아까 계속 반복되는 거랑은 좀 다른 모습인 거를 볼 수 있고 브레이크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은 컨티뉴. 브레이크를 배웠으니 이제 컨티뉴를 배워볼 건데요. 컨티뉴 같은 경우에는 컨티뉴가 실행이 되면 컨티뉴 아래의 코드는 실행하지 않고 건너뛴 뒤 다음 반복을 시작한다 라는 말이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좀 어색하게 느껴질 거예요. 처음 딱 들었을 때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예시 보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처음에 i는 1이죠. 그래서 while문의 조건식에 잘 만족을 해요. 10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랬는데 이게 배운 이 퍼센트가 저번 시간에 배운 연산자 중 하나죠. 그 나머지를 구하는. 그래서 1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면 1이잖아요. 1인데 지금 여기 오늘 배운 같지 않을 때 참인 거. 1이랑 0은 같지 않죠. 그럼 얘가 참이 되겠네요. 그럼 컨티뉴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아래 이렇게 코드가 반복문 아래 코드가 건너뛰어집니다. 건너뛰어지고 지금 보면 이거 잘못 작성해 놨다. 아예 플러스가 위로 가야 되는데 아닌가? 맞네. 제가 이거 잘못 가져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티뉴 같은 경우에는 건너뛰잖아요. 그래서 이 i++라는 이 변화식마저 건너뛰게 돼서 왜 잘못됐냐면 변화식마저 건너뛰게 돼서 계속 1인 거예요. i는. 계속 돌아요. 얘도 멈추지 않고 무한루프로 계속 돌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y 같은 경우에는 변화식을 저희가 편의상 맨 아래 처음 소개할 때는 맨 아래에 넣긴 했는데 어느 위치에든 다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i++를 맨 위에다가 넣고 i는 0으로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럼 0이 들어와요. 0이 들어와서 i++에서 1이 더 추가가 돼서 1이 들어오고 그래서 나머지가 0이 아니니까 이 출력은 건너뛰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잠깐만. 예시를 실행이 제대로 되는 포문으로 같이 봅시다. 일이 좀 제가 잘못 가져와가지고 포문을 한번 봅시다. 네. 포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초기식 있고 여기 조건식 있고 여기 변화식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i는 1이라고 선언을 하면 들어가서 나머지가 이제 0이 아니니까 아래 건너뛰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끝났으니까 변화식이 적용이 돼서 1이 추가가 된 2가 되게 되죠. 그리고 이거 조건식도 만족을 잘 하고 2가 들어가면 나머지가 0이 맞으니까 0이랑 같으니까 이 부분은 실행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컨티뉴가 실행이 되지 않고 이 cout이 제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2, 4, 6, 8 이런 식으로 짝수는 cout이 제대로 실행이 되고 1, 3, 5, 7, 9는 컨티뉴 때문에 아래식이 건너뛰어지게 되면서 출력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얘를 실행해 보면 짝수들만 1부터 100 사이에 있는 짝수들만 다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컨티뉴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자기가 이 상황일 때는 반복문을 실행하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쓰고 싶을 때 사용을 해줄 수 있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되게 기본적인 저희가 준비한 그런 이론 내용이고요. 다음부터 이제 예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예제 푸는 것부터는 황선용 씨께서 이어서 해주실 겁니다. 네, 이제 저희 배운 거 바탕으로 해서 예제를 풀어볼 건데 일단 저희 첫 번째로 이제 숫자를 입력해서 그 입력된 숫자가 짝수인지 아니면 홀수인지를 판별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리기 전에 먼저 다들 비주얼 스튜디오로 한번 풀어보시면 좋으니까 제가 시간을 한 4,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 22분? 9시 22분에 제가 한번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제가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들 푸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일단 제가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코드는 기본적으로 다 쓰는 거니까 제가 미리 써놨고요. 우선 저희가 숫자를 입력받아야 되는데 그 입력받은 숫자를 저장할 변수를 이렇게 넘버라고 선언을 합니다. 일단 짝수인지 홀수인지 구분하려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수만 받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int 정수 자료형을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정수를 입력하라는 문구를 출력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cout을 써서 enter an integer을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문구 다음에 저희가 이 숫자를 넣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number라는 변수에 cin을 써서 저희가 숫자를 입력을 할 거고요. 이렇게 숫자 입력을 마쳤으면 그러면 이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별을 해야겠죠. if문을 써서 먼저 만약에 이 입력받은 숫자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즉 짝수가 된다면 그렇다면 예, 출력을 저희가 입력한 숫자가 is even 짝수이다 라고 출력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짝수가 아니라면 else를 써서 홀수겠죠. 홀수일 때는 입력받은 숫자가 is odd 홀수이다 라고 출력되게 작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return 0까지 하고 나면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만약에 4를 넣었다. 그러면 4가 짝수이다 라고 출력이 되고요. 만약에 5를 넣는다. 홀수를 넣으면 5가 홀수이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문제는 풀이를 마쳤고요.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이제 점수를 입력하면 등급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저희가 점수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는 표를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스코어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뭐 등급이 A다. 80부터 94이면 B다.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을 제가 가져왔고요. 이 기준에 따라서 등급이 이렇게 산출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25분이니까 30분에 다시 제가 와서 정답을 풀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도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넘어와서 일단은 저희가 점수를 입력받아야 되니까 입력받은 숫자를 저장할 변수를 선언을 해줍니다. 다음에 점수를 입력해 달라는 문구를 출력할 수 있도록 cout을 써서 코드를 작성해 주시고 다음에 그 문구 다음에 cin을 써서 저희가 스코어에 저장할 숫자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입력받은 숫자를 가지고 이 점수가 어느 범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등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if문을 써줄 건데요. 가장 먼저 만약에 점수가 90점 이상이다. 그러면 출력을 그레이드가 A이다 라고 출력이 되도록 작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90점 이상이 아니라 다른 경우 그러니까 else if를 써서 점수가 80점 이상일 때 저희가 사실 아까 그 등급표에서는 90점 이상일 때랑 그 다음에 뭐 80점부터 90점 사이일 때 이런 식으로 했지만 여기 else if를 쓸 때는 그냥 80점 이상일 때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if문을 처음에 만족을 시키지 못했을 때 else if문으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if문을 만족시키지 않은 것들은 90점보다 작다는 의미니까 else if로 넘어오면 90보다 작으면서 80 이상인
그런 조건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고요. 이때는 cout을 써서 등급이 B가 나오도록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이 else if도 만족을 못 시킨다. 그러면 내려와서 이 스코어가 만약에 80보다 작고 70 이상이다. 그러면 cout 그레이드가 C이다 라고 출력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D랑 E도 출력을 해줘야 되니까 스코어가 60 이상일 때 얘는 cout 그레이드가 B이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고 네, 마지막으로 이 위에 있는 if와 else문들을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값이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등급 E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경우라면 else, cout, 참고로 E가 아니고 F, D 다음에 F니까 그레이드가 F이다 라고 출력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if문이 else까지 다 끝나게 되고 return 제로까지 하게 되면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nter your score 해서 만약에 내 점수가 65점이다. 그러면 그레이드가 D라고 나올 테고 뭐 다른 점수를 입력하면 거기에 맞는 등급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두 번째 예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제는요. 저희가 어떤 점에 좌표를 입력할 거예요. X좌표랑 Y좌표. 그래서 그 점의 좌표를 입력을 해주면 그 점이 좌표 평면 위에서 몇 사분면에 있는지 판별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짤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가정해야 될 게 그 점이 그 X축이나 Y축 위에는 있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두 좌표 중에 어느 것도 0은 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걸 가정을 해주시고 이 프로그램을 지금 짜주시면 됩니다. 지금 41분이니까 한 45분, 46분 그쯤 와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을 더 드리고 싶은데 저번에도 이제 카페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일단은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제가 이제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작성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작성 미리 된 걸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xy, x라는 그 x좌표를 받을 그 변수랑 그리고 y좌표 받을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고 좌표는 뭐 실수가 될 수 있으니까 실수형으로 더블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쿼드런트, 이 변수는 저희가 나중에 이렇게 쿼드런트는 뭐 쿼드런트다 이런 식으로 그 몇 사분면인지 그 숫자를 넣을 변수고요. 이렇게 해서 정수를 선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enter the x coordinate value 해서 이 문구가 출력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x 좌표를 입력을 받습니다. cin으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 좌표도 이렇게 문구 출력해 주시고 y 좌표도 cin으로 입력을 받겠죠. 이렇게 이제 x 좌표랑 y 좌표를 다 입력을 받고 나서는 두 좌표의 조건에 따라서 몇 사분면인지 판별을 해야겠죠. 첫 번째, 만약에 x 좌표랑 y 좌표 둘 다 0보다 크다. 이렇게 엔드 써서 둘 다 크다면 이 조건이 만족하면서 실행문에 쿼드런트라는 변수에 1을 저장하겠다. 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조건이 만족이 안 되고 x가 0보다 작고 그리고 y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쿼드런트가 2가 될 테고 뭐 x가 0보다
y도 0보다 작으면 이렇게 3, 4분면이니까 쿼드런트가 3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축은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4, 4분면이 되겠죠. 그래서 쿼드런트는 4다 라고 이제 실행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저희가 저장한 변수를 출력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cout을 써서 우리가 입력한 변수는 쿼드런트, 이 4분면은 바로 이 쿼드런트라는 변수. 아마 이렇게 쓰면 이 변수 대신에 저희가 if문을 실행하면서 저장된 숫자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4, 4분면이면 쿼드런트는 뭐 4다 이런 식으로 아마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고 나면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x좌표가 5, 그 다음에 y좌표가 뭐 마이너스 3 그러면 네, x좌표가 양수면서 y좌표가 음수면 4, 4분면이니까 이런 식으로 쿼드런트는 4 이렇게 나오겠죠. 나머지 좌표도 넣어보시면 잘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예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예제는 이렇게 5부터 500까지 차례대로 5의 배수만 출력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5부터 시작해서 5, 10, 15, 20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490, 495, 500까지 쫙 출력되도록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49분이니까 54분에 정답을 체크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마지막 예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게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continue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문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쯤은 다들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요. 포문을 사용해서 i가 1부터 시작한다고 하고 그리고 i가 500 이하일 때까지 1부터 500까지 쫙 검사를 한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변화식은 1을 1씩 증가시키는 걸로 하고요. 네. 이러고 나서 저희가 continue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1부터 500까지 쫙 있는데 저희가 5의 배수만 출력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5의 배수가 아닌 애들은 무시가 돼야 되니까 continue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다. 즉 5의 배수가 아니다. 라면 continue. 아까 배웠죠? continue를 하면 다 무시된다고. 그러니까 이번 판은 다 무시하고 그 다음 i를 1 올려서 그 다음 판으로 넘어가겠다. 저희가 5의 배수만 걸러서 골라내서 이런 식으로 i를 출력을 할 건데 이렇게 쓰면 5의 배수가 아니라면 continue 때문에 밑에 게 무시되면서 다 싸그리 없어지고 5의 배수일 때만 이 if문이 실행이 안 되면서 이렇게 5의 배수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5부터 해서 500까지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continue를 안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포문을 쓰는 건 마찬가지인데 i가 1부터 시작해서 500까지가 아니라 100까지만 할 거예요. 100까지만 해서 아까랑 똑같이 i는 1씩 올려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출력을 어떻게 할 거냐면 1부터 100까지 한 다음에 이번에는 걸러내는 숫자 없이 모든 숫자를 다 출력을 할 건데 그 숫자에 5를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마 다들 예상이 가실 텐데 1부터 100까지 모든 숫자를 1, 2, 3, 4, 5를 다 입력을 하는데 그 숫자들의 5를 다 곱해주면 1을 넣었을 때 5가 출력되고 2를 넣었을 때 10이 출력되고 이런 식으로 100을 출력하면 500까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잠시만. 잠시만. 여기 i가 아니구나.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또 마찬가지로 5부터 시작해서 500까지 잘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더 편하신 대로 아니면은 더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좋으니까 저는 이 코드가 좀 더 간단해서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예제 다 풀어봤는데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이게 i++라고 하는 게 i+++ 이게 어떤 의미냐면 풀었으면 i를 i에다가 1을 더해서 다시 저장을 하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지금 코드에 써서 그런데 요게 이제 이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쓰고 싶은데 그냥 더 짧게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쓴 거고요. 만약에 10을 올리고 싶으시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i에다가 이거 대신에 i에 다시 저장을 i에 저장을 할 건데 i에 10을 더해서 저장을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1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10씩 늘어나겠죠. 네. 이렇게 바꿔서 새롭게 코드를 작성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i가 101이 되는 건가 100이 되는 건가요? 네. 아까 여기가 i 플러스였는데 네. 이렇게 하면 이제 99까지 갔다고 해봅시다. 99까지 해서 만족하고 다시 올라와서 네. 하고 나서 i++를 해주면 100이 되겠죠. 그러면은 100이 돼도 조건식에 만족을 하니까 그때도 다시 실행을 해줍니다. 실행을 다 하고 나면은 이제 다시 i++를 해주면 101이 되겠죠. 101이 되는 것까지는 네, 실행이 됩니다. 근데 그 101이 되는 것까진 괜찮은데 조건식에 들어가면 101은 이 조건을 만족을 안 하니까 실행문이 실행이 안 되겠죠. 그러면 i는 101이 된 채로 포문은 끝나게 됩니다. 네. 뭐 겉으로 보이는 거 출력되는 걸로는 이 실행문이 실행이 안 되니까 101이 됐는지 뭐 그런 거는 확인을 못 하겠죠.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100까지 하고 1을 증가를 시켜 놔야 이 조건이랑 비교해서 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안 맞으니까 실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다음부터 이 실행문이 실행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i가 101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랑 안 맞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i는 101이 됐고 그 뒤로부터는 조건식을 만족을 못 시켜서 실행문은 더 이상 실행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네. 조건 확인 i 증가 조건식 내용 순으로 진행되지 않나요? 아까 여기 설명드린 걸 보면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조건식을 보고 나서 이제 본체 실행문을 실행하고 나면 변화식을 거쳐서 1이 늘어나겠죠. 1이 늘어나고 나면 다시 조건문 들어가서 확인하고 되면 실행문 실행하고 그 다음에 변화식 가서 또 1 올라가고 이런 식의 패턴이고요. 지금 질문 주신 거는 조건 확인하고 1 증가하고 조건식 내용 네. 순서가 아마 조건 확인, 조건식 내용 조건식 내용 확인하고 실행하고 다시 1 증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거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쓰다 보면 이게 플러스가 된 다음에 실행이 되는지 실행이 된 다음에 플러스가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후원문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이거 맞아?" 시전을 딱 해요.
지금 그러니까 조건식 이거 맞아? 조건이 됐으면 실행해요. 오케이. 실행. 다음이라고 하면서 i를 하나 늘려요.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이거 맞아? 오케이. 다음. 이거 맞아? 오케이. 다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변화식 그러니까 i에 1 더해 주는 식은 맨 마지막에 늘 실행이 된다는 거. 뭐 i가 1만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 i는 포문 안에서만 선언된 건가요? 네. 이게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포문 여기 초기식 여기서 선언한 이 변수는 이 포문 안에서만 적용이 되고요. 포문이 끝나면 그냥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결되셨을까요? 101인 걸 출력을 하려면 101인 걸 출력을 아래 씨아웃을 네, 써도 저녁 변수. 그러면 out 아니, 그렇게 하면 아닌가? 엔드 뭐 필요 없긴 한데. 하고 나면은 지금 보면 벌써 네, 애초에 빨간 줄. 지금 여기 식별자 i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뜨잖아요. 이게 이제 포문 밖으로 나와 버려서 i가 선언이 밖에서는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고 실행도 해보면 네, 맵줄도 오류가 뜨죠. 그래서 포문 안에서 선언된 게 밖으로 나오면 i가 정의가 안 되니까 이걸 출력을 할 방법은 인트 i를 위에다 맞아요. 그 위쪽으로 빼는 방법이 네, 있는 게 맞죠, 그죠? i를 선언을 먼저 하고. 아예 여기서 네. int i를 선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i는 1 i는 1 이런 네, 식으로.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i가 포문 밖에서 선언이 됐기 때문에 포문을 나와도 그대로 유효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cout i 이렇게 해주시면 네, i 이렇게 정의가 됐죠. 되고 실행을 하면 하고 마지막에 네, 이렇게 100일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네, 저 i나 뭐 j 그런 여러모로 그런 것들은 살짝 저기 안에서만 쓰고 사라지는 친구로 쓰는 경우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i++를 쓰는 것도 몇 번 반복되는지 횟수가 되게 눈에 잘 띄기도 하고, 그래서 int i를 저기서 쓴 다음에 그냥 없애는 그런 식으로도 많이 쓰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i랑 j를 일부러 선언을 할 때 변수 이름을. 그 i라는 게 인덱스 앞 글자를 따서 보통 i라는 걸 많이 쓰게 돼서 그래서 무언의 약속 같은 거죠. i는 주로 그 포문에서 개수 셀 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i를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변수로 선언하는 거는 사실 좋은 습관은 아니고요. 사실 저거는 C++에서만 원래 가능한 문법이에요. C 언어에서는 정말 제대로 C만 하면 그 포문 안에서 이렇게 만들면서 동시에 int 선언이 안 될 거예요, 그게. 근데 C++에서는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int는 이렇게 포문에서 한 번 쓰이고 그 뒤로는 의미가 없는 변수니까 저런 식으로 포문 한 개 일회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바깥에서 저렇게 쓰려면 별도의 변수를 만들어서 루프에서 2 개의 변수를 동시에 증가시켜 주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그 본문에다가 내가 별도로 만든 그 변수를 이렇게 1 씩 늘려주는 코드만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그 int main하고 포문 사이에 그러니까 포문 바깥쪽에 변수를 선언한다고 해서 전역 변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역 변수는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int main 그 바깥쪽에 완전 바깥쪽에 해야 우리가 그걸 원래 전역 변수라고 불러요. 이게 전역 변수랑 전역 변수가 아닌 거는 이제 지역 변수라고 부르는데 그거 2 개의 차이는 사실 저희가 여기에서 다룰 만한
내용은 아니어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모든 지역 변수는 그 자기가 만들어진 곳에 이렇게 괄호 감싸져 있는 게 지역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까 원래 포문에 int i가 포문 안쪽에서 선언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포문 중괄호가 끝나는 시점에서 i는 파괴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int i가 메인 안쪽에 선언됐으면 폼은 끝날 때는 내내 유지가 되는 건 맞지만 이번에는 저 메인 함수가 종료될 때 파괴돼요. 그래서 메인 함수 바깥쪽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저 지금 갖다 대니까 지역 변수라고 뜨죠? 예. 혹시 그 int i를 int 메인 위쪽으로 올려 볼래? 여기다가 int i를 만들고서 슥 갖다 대면 이제는 뭐라고 뜨냐 하면 자, 지역 변수라는 이름 없어졌죠. 저게 전역 변수입니다. 저게 진짜 전역 변수예요. 저거는 int main이 태어나기 전부터 먼저 태어나서 딱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변수예요. 그래서 메인 함수뿐만이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변수인데 아직 우리는 int main 바깥으로 벗어날 일은 없으니까 저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예. 정확하게 전역 변수는 저런 거예요. int main 앞에서도 저렇게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당분간은 필요 없습니다. 예. 저거에 대해서 할 얘기 많아요. 그래서 명확한 이름은 그렇다는 거. 또 질문 없으시면 10시 또 넘었고 해서 일단 시뿔뿔 스터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